광숙주 순창군수의 부인에 이어 오늘은 비서실장까지 구속됐습니다. 황 군수 책임론이 일고 있지만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는 물론 양식장 바지락도 집단 폐사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법안의 파장이 커지자 새누리당 해당 의원이 모르고 한 일이라고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당론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소식입니다. 오늘 첫 소식 순창군 인사비리 관련 뉴스로 시작합니다. 순창군수 비서실장이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부인에 이어 최측근까지 구속된 상황이어서 황숙주 군수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강동혁 기자입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수 현직 비서실장 공모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수사의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업 허가와 공무원 승진을 대가로 수천만 원의 뇌물을 요구하거나 받은 혐의인 공 씨는 이중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억울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는 소리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해명하실? 안 하겠습니다. 검찰은 공 씨를 상대로 업자에게 받은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공모 여부 등을 강도 높게 파헤친다는 방침입니다. 부인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줄줄이 수사를 받으면서 황숙주 군수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황 군수의 부인 역시 지난달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부인에 이어 군청 내 최측근인 비서실장까지 구속됐지만 황 군수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못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황 군수의 이 같은 묵묵부답과 달리 지역 주민들은 수사를 통해 사안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의심의 눈초리까지 보내고 있습니다. 공평정대하게 행정을 책임지고 회의되는 것들을 제대로 못했고 그것에 대한 심판들을 받는 것이다. 뼈다귀 밝혀야죠. 누굴 막론하고 처벌 받든지 처벌 받고. 부인과 비서실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상황을 맞은 황 군수가 책임론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이어서 날씨 관련 소식입니다. 폭염특보가 오늘은 도내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바닷물을 달굴 정도의 더위였는지 양식장에서까지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닷물이 빠진 갯벌을 죽은 바지락이 뒤덮었습니다. 벌어진 바지락 속의 알갱이는 썩어서 흐물거리고 악취가 납니다. 갯벌과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이 양식장에서만 40여 톤의 바지락이 폐사했습니다. 폐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갯벌 속에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죽는다고 봐야죠. 김제의 한 산란계 농가, 양계장 주변과 도로까지 물을 뿌리며 축사 온도 낮추기에 나섰습니다. 현대식 시설을 갖췄지만 폭염을 막지 못해 이미 3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폭염특보가 처음 내려진 지난달 말부터 정읍과 김제 등 양계 농가마다 수백에서 수천 마리씩 폐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온도가 한 36도, 7도 올라가면 안 되더라고요. 막막합니다, 한마디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현재까지 열탈진 환자 23명, 열사병 환자 12명 등 모두 42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전시군의 폭염특보가 내려진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완주의 낮 기온이 35.1도까지 올랐고 정읍 34.9도, 전주 33.8도 등 무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 사과나 수박 등 농산물 열과 피해도 우려돼 찜통더위가 사람과 가축, 농수산물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이런 폭염 속에서는 건강관리 방법으로 잘 먹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이름난 여름철 별미집마다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냉면집이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가게 안은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는 손님들로 초만원입니다. 35도 안팎의 무더위에 직장인들은 일주일에 2번 이상 찬 면류 음식을 찾고 있습니다. 더운 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같이 시원한 냉면을 먹으니까 더위도 날릴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40년 전통의 한 콩국수집은 하루 1000그릇 이상 불티나게 팔립니다. 한여름 얼음을 띄운 콩국수는
제철 음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요즘 날이 더워서 잠시도 한눈팔 틈이 없네요. 너무 바쁘네요. 메밀면 일명 소밭집도 한철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오묘한 육수 맛에 폭염이 오히려 고맙게 느껴집니다. 여름에는 소바를 먹으면 시원하고 맛이 깊은 맛이 나서 좋아요. 대학가 빙수 가게는 낭만과 열정이 묻어납니다. 젊은이들은 빙수와 함께 추억을 먹고 미래를 얘기합니다. 농산물 공판장에서는 여름 과일의 대표인 수박이 최대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들 사이에 수박 한 통이 금세 비워지고 땡볕 더위가 한박 웃음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올해도 마른 장마가 이어져 저수율이 뚝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저수지 2,245곳의 평균 저수율은 52%로 평년 73%보다 낮고 전국 평균인 60.1%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한편 올해 장마는 지난 6월 24일부터 36일간 이어져 평년보다 4일 길었지만 강수량은 211mm로 평년 355mm의 59.7%에 그쳤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잔류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해당 의원이 발을 빼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정작 새누리당은 당론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서울 잔류를 담은 법안을 낸 뒤 파장이 커지자 새누리당 정의수 의원 측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 의원 측은 기금본부 전북 이전 약속 과정을 전혀 모른 채 법안을 발의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도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고 당대표가 옛날에 얘기했는 부분도 있고 우리는 그런 히스토리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걸 알고 일부러 법안을 낼 리야 있겠습니까? 발의된 법안의 운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도민들의 어떤 반발이나 우려가 심히 걱정된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굳이 밀어붙여야 될 어떤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당의 입장도 고려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운천 전 최고위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정의수 법안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의 의견일 뿐 새누리당의 당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야당의 합의 없이는 상정도 되기 전에 폐기될 것입니다. 하지만 정 전 최고위원은 기금본부 전북 이전이 새누리당의 당론인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새누리당이 전북 유권자와 약속하고 법제화한 중대 사안을 번복한 이번 사태는 무지와 실수로만 보기에 개운치 않은 구석이 많아 새누리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하는 등 피서지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완주와 군산 등지에서 8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의 사용 또는 보관, 무허가 영업과 조리실 위생불량 등이었습니다. 유기농업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급식에 유기농 쌀이 지원됩니다. 전라북도는 내년에 17억 원의 예산으로 도내 초등학교 학생 11만여 명에게 1,400여 톤의 유기농 쌀을 급식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친환경 쌀 가격이 전국 양국과 비교해 15,000원가량 비싼 만큼 초등학교 급식비에서 차액을 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복절 전날인 오는 14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교육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4일로 예정된 20개 이상의 교원 연수 일정이 취소돼 연수 시설마다 평일 보강 등의 방법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돌봄 교실을 운영할 수 없어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불편이 예상되며 방과 후 학교도 교육 일정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추진해온 유턴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이 3년째를 맞아 중단됐습니다. 익산시는 유턴기업에 필요한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까지 2년 동안 4억 원가량을 들여 인력 양성 사업을 벌였지만 입주한 유턴기업이 8곳에 그치고 채용 인력이 많지 않아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성한 전문 인력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예산만 낭비한 셈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열린 제3회 무주 산골영화제가 휴양영화제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주군은 자체 평가에서 이같이 평가한 뒤 숙박시설 확보와 마케팅, 프로그램 개발 등 개선점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희망나비 전북지부 대학생 30여 명은 오늘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 수요 집회에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4일 풍남문 광장에서 예정된 소녀의상 제막식에 시민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의원직 사퇴와 성폭행 혐의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여성위원회는 경찰의 무혐의 결론은 전형적인 권력 눈치 보기, 봐주기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농협은 가축 자연재해 보험에 도내에서는 184가구가 가입했고 올 들어 7농가에서 폭염이나 태풍으로 가축 13,000여 마리가 폐사해 3,200여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농협 측은 피해 조사가 더 진행되면 보험 지급액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지난달 한 달 동안 군장대교의 새로운 명칭을 공고한 결과 군산시 295건 등 모두 460여 건이 접수돼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자치단체는 이달 말쯤 명칭을 선정한 뒤 국토관리청 등의 명칭 변경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둘러싸고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의회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행자위 김현근 위원장은 전라북도가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일부 도의원을 통해 의원 입법을 시도해 의회의 심사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의원 입법을 추진한 적이 없으며 조례안도 아직 모양을 갖추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마을 만들기를 위한 전담 조직이 전라북도에 운영됩니다. 전라북도는 마을 만들기 협력센터를 만들어 그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330개 마을에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을 보다 체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09년부터 운영되던 향토산업 마을지원센터의 이름만 바꾼 것으로 각종 명칭의 마을만 난립하는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권 소식이었습니다.